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났습니다. 조지아주 보건국은 1일 조지아주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첫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푸틴을 모스크바에서 축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는 1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을 비롯한 여러 행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물가 안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치솟는 물가에 연준은 사상 최대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연준에 떠넘기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행동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 3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물가 상승의 위험성을 낮게 전망한 지난해 자신의 평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당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크게 닥쳐올지는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8.5%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8.3%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다가오는 여름 미국이 1970년 오일 쇼크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최악의 에너지 대란을 피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11월 중간 선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푸틴을 모스크바에서 축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거나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목표는 침략에 방어할 수단을 갖춘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외교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내년 유로존에 가입해 유로화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은 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EU는 1일 크로아티아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가입을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한 지 10년도 안 되어 유로존에 들어올 수 있을 준비를 마쳤다며 국민, 기업, 사회 전반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크로아티아 경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로존 가입 국가로서 자국 통화인 쿠나 대신 유로화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컨텐츠 차단 또는 삭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주의 법률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의 견해를 이유로 이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이런 주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이같이 판결했으나 판결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 주 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입니다. 의회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월간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사실이 아닌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게시물을 거부 또는 차별, 차단, 금지, 삭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컨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들의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와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협회 등 두 곳은 대법원의 긴급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조지아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국은 1일 조지아주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첫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의심 사례 환자는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메트로 애틀랜타 남성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확진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격리 중이며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보건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DC는 조지아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유타,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등 미국에서 확인된 18건의 사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현재 세계 30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500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는 1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을 비롯해 앞으로 열릴 여러 행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열리지 못했던 하계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 주요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는 3가지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스와니에 위치한 셰틀스 브릿지파크에서 2022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비는 20불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는 40주년 동남부 체전 장애인 경기가 열립니다. 태권도와 육상, 항공 등 종목이 가능하며 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캔사스시티에서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현재까지 31명의 선수가 등록했으며 추가로 10명의 선수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인당 100불이며 교통비와 숙식비, 유니폼 등 전반이 포함됩니다.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 청경태 회장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 후보다 자유롭게 몸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이 간다며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미국에서 낸 통계 보니까 14%더라고요. 전 미주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장애인이 10% 이상이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이 장애인, 10% 이상의 장애인이라면 장애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혹시 제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인사회도 지역 단체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우리 꿈나무, 다음 세대 미래 주역이 될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장애인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어떤 아카데믹한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미주 장애인체전 동남부 선수단의 김순영 단장도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길 원한다며 한인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두신 것은 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가족뿐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려고 이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두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우들의 부모들도 참가해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의 이홍기 회장도 이날 후원금을 전달하며 한인사회가 함께 동참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이 대만과 별도 채널을 구축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세라비앙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던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1일 화상회담 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 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이 IPEF 가입 의사를 밝히고 미국 의회에서도 52명의 상원 의원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만의 가입을 촉구했지만 IPEF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이 IPEF에 가입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IPEF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해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먼저 기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제재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6일 북한의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채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임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은 원격 근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원격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최소 주 40시간 사무실 출근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머스크는 재택근무가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영구적 원격 근무를 허용한 트위터의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